그로부터 5년이 지나서야 운명은 허락했습니다. 1781년 가을, 의빈 성씨는 정조의 후궁이 되었습니다. 금지된 사랑이 마침내 빛을 본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잔인했습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시간은 고작 4년이었습니다. 4년의 행복, 평생의 슬픔. 1786년, 창경궁 깊은 곳에서 작은 숨결 하나가 멈췄습니다. 겨우 5살 된 소년, 문효세자가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순간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지만 조선의 궤도 또한 함께 어긋났습니다. 만약 그 아이가 10년만 더 살았다면 조선은 아시아 최초로 문을 연 나라가 될 수 있었을까요? 정조의 개혁의 빛은 계속 타올랐을까요? 역사에는 가정이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상상해 봅시다. 문효세자가 살아남은 조선을, 한 아이의 생명이 어떻게 전체 국가의 운명을 바꿀 수 있었는지를. 15년, 정조는 오직 한 사람만을 사랑했지만 손조차 닿을 수 없었습니다. 의빈성 씨, 그녀는 궁녀였고 그는 왕이었습니다. 신분의 벽은 높았고 왕실의 눈은 차갑했습니다. 사랑은 금지되었고 마음은 갇혔습니다. 1776년, 정조가 즉위한 해, 25의 젊은 왕은 아버지 사도세자의 비극을 가슴에 품고 왕좌에 올랐습니다. 개혁을 꿈꿨지만 마음 한편은 늘 텅 비어 있었습니다. 권력은 있었지만 사랑은 없었습니다. 왕관은 무거웠고 외로움은 더 무거웠습니다. 그로부터 5년이 지나서야 운명은 허락했습니다. 1781년 가을, 의빈성 씨는 정조의 후궁이 되었습니다. 금지된 사랑이 마침내 빛을 본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잔인했습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시간은 고작 4년이었습니다. 4년의 행복, 평생의 슬픔. 1781년 9월 7일, 한밤중에 붉은 빛이 궁궐을 감쌌습니다. 한낮에 해가 뜬 것처럼 환했다고 실록은 기록합니다. 신하들이 놀라 뛰쳐나왔고 백성들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자정의 일출이라 불린 그 밤, 문효세자가 태어났습니다. 하늘이 알린 탄생이었습니다. 의빈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고통 끝에 온 기적이었습니다. 정조는 떨리는 손으로 아기를 안았습니다. 그의 일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내 생의 첫 번째 빛, 오늘 밤 하늘도 축하했다. 이 순간 여러분도 이 여정에 동참해 주세요. 구독 버튼을 눌러 이 특별한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들어주십시오. 역사에 숨겨진 가능성을, 잃어버린 빛을 함께 찾아가겠습니다. 100일이 채 되기 전, 아기는 글자를 알아봤습니다. 왕실 기록은 놀라움으로 가득합니다. 100일 만에 문자를 분별하다라고 실록은 기록합니다. 신하들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어이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사실이었습니다. 장난감보다 책을 더 좋아한 아이, 촛불 앞에서 붓을 만지작거리던 아이, 궁녀들이 이야기를 들려주면 고개를 끄덕이며 이해한다는 듯 웃었습니다. 보통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두 돌이 되자 아이는 문장을 읽었습니다. 세 돌에는 간단한 시를 외웠습니다. 사서 삼경의 구절을 따라 읽었습니다. 네 돌에는 왕의 회의에 조용히 앉아 신하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가끔 고개를 갸웃거리며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게 백성에게 좋은 일인가요? 신하들은 당황했습니다. 4살 아이의 입에서 나온 질문이라고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정조는 아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 아이가 자신의 꿈을 이어갈 것이라 믿었습니다. 개혁을 완성할 자, 조선을 밝힐 자, 백성을 구할 자, 조선의 모차르트. 사람들은 그렇게 불렀습니다. 천재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려오는 것이라 했습니다. 문효세자는 하늘이 조선에 내린 선물이었습니다. 500년 왕조가 기다려온 희망이었습니다. 정조는 밤마다 아들의 방을 찾았습니다. 아이가 잠든 얼굴을 바라보며 미래를 그렸습니다. 개혁을 완성할 왕, 백성을 사랑할 왕, 세상을 바꿀 왕, 노비제를 폐지할 왕, 학문을 일으킬 왕.
모든 꿈이 이 작은 아이에게 담겨 있었습니다. 의비는 아들에게 책을 읽어주었습니다. 부드러운 목소리로 옛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아이는 눈을 반짝이며 물었습니다. 어머니, 왕이 되면 뭘 해야 해요? 의비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답했습니다. 백성을 행복하게 해야지. 그게 왕의 일이란다. 규장각에는 아이를 위한 책들이 쌓였습니다. 사서 삼경, 역사서, 과학서, 정조는 직접 교재를 골랐습니다. 정약용과 홍대용 같은 실학자들의 책도 포함되었습니다. 서양에서 들어온 지구의 망원경, 측량도구에 관한 책들도 있었습니다. 5살 아이에게는 어려운 책들이었지만 무녀세자는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아버지, 이 둥근 것이 세상이에요. 아이가 물었습니다. 정조는 무릎을 꿇고 아들 눈높이에 맞췄습니다. 그렇다. 세상은 둥글고 우리 조선은 여기 있단다. 그럼 여기 밖에는 뭐가 있어요? 더 많은 세상이 있지. 네가 크면 다 배우게 될 거야. 궁궐에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개혁의 바람이 불었습니다. 정조는 더 강하게 밀어붙였습니다. 장용령을 강화했습니다. 규장각을 확대했습니다. 신해통공을 단행했습니다. 모든 것이 아들을 위한 준비였습니다. 이 아이가 왕이 될 때 더 나은 조선을 물려주고 싶었습니다. 밤마다 정조는 일기를 썼습니다. 세자가 오늘 또 책을 5권 읽었다. 내일은 과학 실험을 보여줄 것이다. 이 아이는 나보다 훨씬 뛰어날 것이다. 조선의 미래는 밝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천재가 단 5번의 봄만을 살 운명이라는 것을, 이 모든 희망이 한 번의 열병으로 사라질 것이라는 것을. 1786년 초여름, 홍역이 한양을 덮쳤습니다. 아이들이 쓰러졌습니다. 거리마다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궁궐의 문은 굳게 닫혔지만 병은 벽을 넘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적이 들어왔습니다. 6월 초, 무뇨세자가 열이 났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감기인 줄 알았습니다. 조금 쉬면 괜찮아질 거야 라고 의빈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사흘이 지나도 열은 내리지 않았습니다. 붉은 발진이 몸을 덮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정조는 아들의 침상 곁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왕의 위엄도 권력도 아무 소용없었습니다. 한 아버지로서 무력했습니다. 손을 잡고 기도했습니다. 내가 대신 아프게 해주소서. 이 아이를 살려주소서. 의비는 기도했습니다. 밤새도록 부처님께 하늘에 빌었습니다. 제발 내 아들을 살려달라고. 내 목숨을 가져가도 좋으니 아이만은 살려달라고 무릎이 닳도록 절했습니다. 손이 피가 나도록 염주를 돌렸습니다. 온 나라가 기도했습니다. 신하들이, 백성들이 무뇨세자의 쾌유를 빌었습니다. 사찰마다 촛불이 켜졌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어이들이 달려왔습니다. 침을 놓고 약을 다렸습니다. 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열은 계속 올라갔습니다. 아이는 헛소리를 했습니다. 아버지, 책 더 읽고 싶어요. 오후 1시에서 3시 사이 작은 심장이 멈췄습니다. 촛불이 꺼지듯 조용히 의원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시간을 기록했습니다. 1786년 6월 6일 미시, 정조는 아들의 차가운 손을 붙잡고 울었습니다. 안 돼, 안 돼. 왕이 우는 모습을 본 신하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을 닦았습니다. 궁궐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새소리도 멈춘 듯 했습니다. 의비는 무너졌습니다. 아들의 시신을 안고 이틀 밤낮을 울었습니다. 내 아들, 내 아들. 먹지도 자지도 않았습니다.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들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임신 중이었습니다. 6달째였습니다. 슬픔과 충격이 몸을 망가뜨렸습니다. 7일 후 6월 13일 의빈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임신 합병증으로 26의 젊은 나이에 세자, 어미가 간다.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정조는 규정을 어겼습니다. 왕자와 후궁을 나란히 묻는 것은 전례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정조는 신하들의 반대를 무시했습니다. 내가 사랑한 사람들을 떼어놓을 수 없다. 모자가 함께 있어야 한다. 효창묘, 그곳에 모자가 함께 잠들었습니다. 작은 무덤 2개가 나란히 놓였습니다. 정조는 매일 그곳을 찾았습니다. 무덤 앞에 앉아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날씨가 좋구나. 네가 좋아하던 날씨야. 조선이 애도했습니다. 종소리가 멈췄습니다. 3일간 조종이 멈췄습니다. 백성들은 흰 옷을 입었습니다. 시장이 닫혔습니다. 온 나라가 슬픔에 잠겼습니다. 왕은 조정에서 물러났습니다. 한 달간 정사를 보지 않았습니다. 개혁의 불길이 흔들렸습니다. 정조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희망이 사라졌습니다. 미래가 무너졌습니다. 신하들이 걱정했습니다. 전하, 나라를 돌보셔야 합니다. 정조는 대답했습니다. 내 아들도 지키지 못한 내가 무슨 나라를 돌본단 말인가. 한 아이의 죽음과 함께 조선의 미래도 함께 묻혔습니다. 개혁의 꿈도, 근대화의 가능성도, 모든 것이 그 작은 무덤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정조는 14년을 더 살았습니다. 하지만 예전의 정조는 아니었습니다. 개혁은 계속되었지만 힘이 약했습니다. 의지가 꺾였습니다. 1800년 정조가 승하했을 때 조선의 희망도 함께 꺼졌습니다. 시계 소리가 들립니다. 똑딱, 똑딱. 시간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상상은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 시계가 다르게 돌아갔다면 상상해 봅시다. 1786년 문효세자가 살아남았다면, 역사의 갈림길에서 다른 길을 택했다면, 홍역이 왔습니다. 열이 올랐습니다. 발진이 퍼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한 어이가 새로운 처방을 시도했습니다. 인삼과 황기를 다르게 배합했습니다. 냉찜질과 온찜질을 번갈아 했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사흘째 밤. 열이 조금 내렸습니다. 나흘째. 발진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닷새째. 아이가 눈을 떴습니다. 물 주세요. 의빈이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정조가 아들을 껴안았습니다. 살았구나. 살았어. 궁궐의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백성들이 환호했습니다. 세자 저하께서 쾌차하셨다. 아이는 천천히 회복되었습니다. 한 달 후 다시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2달 후 정원을 걸었습니다. 3달 후 웃음이 돌아왔습니다. 의빈도 살아남았습니다. 6월 13일 딸을 무사히 낳았습니다. 숙선옹주 문효세자에게 동생이 생겼습니다. 아이는 기뻐했습니다. 동생이에요. 제가 지켜줄게요. 정조에게는 아들과 딸, 그리고 사랑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완전한 가족이었습니다. 왕은 새로운 힘을 얻었습니다. 하늘이 내게 기회를 주었다. 낭비하지 않겠다. 개혁이 속도를 냈습니다. 규장각이 확대되었습니다. 더 많은 학자들이 모였습니다. 정약용, 홍대용, 박지원, 박제가, 실학의 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정조는 말했습니다. 내 아들이 다스릴 세상을 준비해야 한다. 갈림길이 만들어졌습니다. 역사가 다른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한 아이의 생존이 전체 왕조의 궤도를 바꿨습니다. 10세가 된 문효세자는 규장각에서 공부했습니다. 1791년 아침부터 저녁까지 책에 파묻혔습니다. 사서삼경은 기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정약용이 세자의 스승이 되었습니다. 저하, 성리학만으로는 백성을 먹여 살릴 수 없습니다. 실용적인 학문을 배우셔야 합니다. 세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르쳐 주십시오. 수원 화성 건설을 참관했습니다. 거중기를 봤습니다. 저게 어떻게 저렇게 무거운 돌을 들 수 있죠? 정약용이 설명했습니다. 도르래의 원리입니다. 과학의 힘입니다. 세자는 직접 만져봤습니다.
작동 원리를 이해했습니다. 서양 과학 서적도 읽었습니다. 천주실에 기하원본, 고념한 국전도 세상이 넓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조선이 작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도 변해야 합니다라고 일기에 썼습니다. 12살 1793년 문효세자는 간단한 측량 도구를 만들었습니다. 대나무와 실, 추를 이용해서 정확도가 높았습니다. 정조가 칭찬했습니다. 장인의 손이로구나. 한글로 쓰인 과학 교재를 편찬하기 시작했습니다. 백성들도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한자만으로는 안 됩니다. 천문학, 수학, 농업 기술을 한글로 풀어 썼습니다. 신하들이 반대했습니다. 언문으로 학문을 한다니 말이 됩니까? 세자는 단호했습니다. 백성이 배울 수 없다면 무슨 소용입니까? 15살 1796년 세자는 신하들과 논쟁했습니다. 노비제에 대해 사람이 사람을 소유하는 것은 잘못되었습니다. 보수 신하들이 반발했습니다. 조상 대대로 내려온 제도를 어찌 바꾼단 말입니까? 잘못된 것은 바꿔야 합니다. 그게 개혁입니다. 토지 개혁에 대해 토지를 공평하게 나눠야 합니다. 지주만 부자 되는 제도는 틀렸습니다. 재산권을 침해한단 말입니까? 백성의 생존권이 더 중요합니다. 무역에 대해 문을 열어야 합니다. 세상과 교류해야 합니다. 오랑캐와 어울린단 말입니까? 그들에게서 배울 것이 있습니다. 자존심만으로는 나라를 지킬 수 없습니다. 정조는 뒤에서 지켜봤습니다. 자랑스러웠습니다. 때로는 놀랐습니다. 아들이 자신보다 더 급진적이었습니다. 더 과감했습니다. 더 멀리 봤습니다. 이 아이는 나보다 나은 왕이 될 것이다 라고 확신했습니다. 의비는 딸 숙선홍주를 기르며 아들을 응원했습니다. 오라버니는 훌륭한 왕이 되실 거야. 남매는 사이가 좋았습니다. 문효세자는 동생에게 글을 가르쳤습니다. 여자도 배워야 해. 어머니처럼 현명해져야 해. 가족은 행복했습니다. 궁궐에 웃음이 돌아왔습니다. 정조는 저녁마다 가족과 식사했습니다. 왕이 아닌 아버지였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인간이었습니다. 홍대용이 세자에게 지구일을 보여줬습니다. 1797년 어느 가을날 저하 지구는 둥글고 움직입니다. 우리는 멈춰 있지 않습니다. 세자는 눈을 빛냈습니다. 그럼 조선도 움직여야 하지 않을까요? 세상이 변하는데 우리만 멈춰 있을 수 없습니다. 홍대용은 감탄했습니다. 15살에 이런 생각을 하시다니 조선의 미래는 밝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듭니다. 1800년 6월 28일 정조가 승하했습니다. 49의 나이였습니다. 임종 전에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는 시작만 했다. 너는 완성해라. 두렵지 않으냐? 18 문효세자가 답했습니다. 두렵습니다. 하지만 할 것입니다. 아버지의 꿈을 이루겠습니다. 6월 30일 문효왕이 즉위했습니다. 18살의 젊은 왕 조정은 긴장했습니다. 어린 왕을 조종하려는 세력들이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문효왕은 아버지의 아들이었습니다. 첫 조치는 충격적이었습니다. 1800년 7월 15일 세습 노비제 폐지 선언.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다. 신부는 더 이상 대물림되지 않는다. 조정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양반들이 반발했습니다. 전하, 이는 조상의 법을 무너뜨리는 일입니다. 문효왕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잘못된 법은 바꿔야 합니다. 사람이 사람을 소유하는 것은 하늘의 이치에 어긋납니다. 재산권은 어찌하시렵니까? 노비를 부린 이들에게는 보상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제도는 폐지합니다. 이것은 협상의 대상이 아닙니다. 보수 세력이 거세게 저항했습니다. 삼정승이 사직을 청했습니다. 문효왕은 받아들였습니다. 가십시오.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사람이 필요합니다. 정약용을 영의정으로 임명했습니다. 파격적인 인사였습니다. 나라를 바꿀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대가 해주시오. 정약용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명을 받들겠습니다. 전하. 1801년 토지 개혁이 시작되었습니다. 여전전론의 원칙을 실현했습니다. 대지주의 토지를 재분배했습니다. 소작료를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저항이 거셌지만 왕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백성이 땅을 가져야 나라가 산다. 1802년 장경서원이 세워졌습니다. 조선 최초의 과학연구소였습니다. 수원 화성 옆에 지어졌습니다. 천문학, 수학, 의학, 농업기술, 기계공학을 연구했습니다. 서양 서적을 번역하는 작업이 본격화되었습니다. 한글로 된 교과서를 만들었습니다. 모든 백성이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천문도, 지리서, 의학서가 한글로 출판되었습니다. 1803년 새로운 학교가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향교를 개편했습니다. 양반뿐 아니라 평민도 입학할 수 있게 했습니다. 재능이 있으면 배울 권리가 있다. 전국에 100개의 학교가 생겼습니다. 1804년 여성 교육이 시작되었습니다. 숙명당이 설립되었습니다. 조선 최초의 여성 교육기관이었습니다. 반대가 극심했습니다. 여자가 글을 배워서 무엇합니까? 문효왕이 답했습니다. 내 어머니는 현명했습니다. 내 누이도 총명합니다. 여성도 사람입니다. 배울 권리가 있습니다. 숙선홍주가 숙명당의 초대 당주가 되었습니다. 22살의 공주가 직접 여성들을 가르쳤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어요. 우리도 생각할 수 있어요. 1805년 봄 가장 대담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부산항 개방. 세상과 교류하지 않으면 발전할 수 없습니다. 제한적이었지만 혁명적이었습니다. 청나라 상인들이 왔습니다. 류큐 상인들이 왔습니다. 네덜란드 선박이 입항했습니다. 조선이 세상과 만났습니다. 메이지 유신보다 60년 빠른 개방이었습니다. 문효왕은 직접 부산을 방문했습니다. 신하들이 놀랐습니다. 전하께서 직접 가시다니 내 눈으로 봐야 합니다. 변화를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항구에서 외국 상인을 만났습니다. 통역을 통해 대화했습니다. 새로운 물건들을 봤습니다. 망원경, 시계, 서적, 직물, 이것들을 배워야 합니다. 만들어야 합니다. 1806년 조선 최초의 인쇄소가 설립되었습니다. 금속 활자를 개량했습니다. 생산성이 10배 증가했습니다. 책이 쏟아졌습니다. 신문이 창간되었습니다. 조선보, 한글로 쓰인 최초의 신문이었습니다. 지식이 퍼져나갔습니다. 양반만의 특권이 아니었습니다. 상인이 읽었습니다. 농민이 읽었습니다. 여성이 읽었습니다. 백성들이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1807년 문효왕은 직접 시장을 돌아다녔습니다. 간소한 옷을 입고 경호는 최소화했습니다. 백성들과 이야기했습니다. 무엇이 필요합니까? 한 농부가 답했습니다. 물을 대는 것이 힘듭니다. 전하, 수리시설을 만들겠습니다. 한 상인이 말했습니다. 세금이 너무 복잡합니다. 전하, 단순화하겠습니다. 듣고 기록하고 실행했습니다. 왕이 직접 움직였습니다. 신하들이 따라왔습니다. 변화의 바람이 거세졌습니다. 1808년 수원 화성에 새로운 시설이 들어섰습니다. 수차를 이용한 관계 시스템이었습니다. 농업 생산성이 2배 증가했습니다. 백성들이 배불리 먹었습니다. 1809년 의료 개혁이 시작되었습니다. 재중원이 확대되었습니다. 전국에 의원을 배치했습니다. 천연두 예방법을 보급했습니다. 유아 사망률이 줄었습니다. 문효왕은 30살이 되었습니다. 1811년 12년간의 개혁이었습니다. 조선은 변하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1820년대 조선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한양 거리를 걷는 사람들의 모습이 달랐습니다.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희망이 있었습니다. 한강에 새로운 배가 떴습니다. 증기선은 아니었지만
개량된 범선이었습니다. 속도가 빨랐습니다. 물자 운송이 편해졌습니다. 상업이 발달했습니다. 규장각은 이제 대학이 되었습니다. 수백 명의 학생이 공부했습니다. 천문학, 수학, 역사학, 의학, 실험실이 있었습니다. 도서관이 있었습니다. 토론이 있었습니다. 학자들은 안경을 썼습니다. 유리 제조 기술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망원경으로 별을 관찰했습니다. 천체의 움직임을 기록했습니다. 정확한 역법을 만들었습니다. 인쇄소에서는 매일 신문이 찍혔습니다. 조선보는 이제 일간지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아침마다 신문을 읽었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일을 알았습니다. 의견을 나눴습니다. 숙명당에서는 100명이 넘는 여성이 공부했습니다. 글을 배웠습니다. 셈을 배웠습니다. 역사를 배웠습니다. 졸업생 중 일부는 교사가 되었습니다. 의원이 되었습니다. 작가가 되었습니다. 1825년 최초의 여성 의원이 탄생했습니다. 이씨 부인, 숙명당을 졸업하고 재중원에서 수련했습니다. 여자가 의원이 된다니 사람들은 놀랐지만 곧 받아들였습니다. 그녀는 유능했습니다. 농촌도 변했습니다. 수리시설이 확충되었습니다. 새로운 농법이 보급되었습니다. 한글로 쓰인 농서를 농민들이 직접 읽었습니다. 생산량이 늘었습니다. 굶주림이 줄었습니다. 1830년 문효왕은 48살이었습니다. 머리에 흰머리가 섞였지만 눈은 여전히 빛났습니다. 개혁은 계속되었습니다. 멈추지 않았습니다. 부산항은 이제 큰 무역항이 되었습니다. 다양한 나라의 선박이 들어왔습니다. 조선 상인들도 해외로 나갔습니다. 청나라, 일본, 동남아시아, 세상을 배웠습니다. 1835년 철도 건설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철마가 달리는 길을 만들어야 합니다. 재정이 문제였습니다. 기술도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불가능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대에 못하면 다음 대가 할 것입니다. 시작은 해야 합니다. 일본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1850년대 미국 함대가 일본에 왔습니다. 일본이 개항했습니다. 하지만 조선은 이미 50년 전에 시작했습니다. 앞서 있었습니다. 1860년 문효왕은 78살로 승하했습니다. 긴 생애였습니다. 위대한 치세였습니다. 아들 효명왕이 즉위했습니다. 개혁은 계속되었습니다. 1870년대 조선은 아시아의 모범이 되었습니다. 청나라 관리들이 배우러 왔습니다. 일본 학자들이 방문했습니다. 조선은 어떻게 이렇게 빨리 변했습니까? 전쟁이 없었습니다. 침략도 없었습니다. 강했기 때문이 아니라 지혜로웠기 때문입니다. 외교를 잘했습니다. 균형을 유지했습니다. 필요할 때는 열고 필요할 때는 닫았습니다. 1880년대 서울 거리에는 가스등이 켜졌습니다. 밤이 밝아졌습니다. 전신이 설치되었습니다. 소식이 빠르게 전해졌습니다. 세상이 가까워졌습니다. 1890년 조선은 19세기를 자부심과 지식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식민지가 되지 않았습니다. 주권을 지켰습니다. 백성이 행복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한 아이가 살아남은 데서 시작되었습니다. 1786년 6월 그 열병만 이겨냈다면 역사는 이렇게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로 돌아옵시다. 꿈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진짜 역사로 1800년 6월 28일 정조가 승하했습니다. 11살 순조가 즉위했습니다. 어린 왕이었습니다. 힘이 없었습니다. 세도 정치가 시작되었습니다. 안동 김씨가 권력을 잡았습니다. 풍양 조씨가 따랐습니다. 왕은 허수아비가 되었습니다. 신하들이 나라를 좌지우지했습니다. 정조의 개혁은 멈췄습니다. 규장각이 약해졌습니다. 실학자들이 밀려났습니다. 정약용은 유배되었습니다. 18년을 강진에서 보냈습니다. 부패가 퍼졌습니다. 삼정의 문란, 전정, 군정, 환곡이 모두 썩었습니다. 관리들이 백성을 수탈했습니다.
농민들이 고통받았습니다. 1811년 홍경래의 난, 1830년대 전국에서 밀란이 일어났습니다. 1860년대 동학이 퍼졌습니다. 백성들이 절규했습니다. 이렇게는 살 수 없다. 19세기 중반 서양 열강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1866년 프랑스 함대가 강화도를 공격했습니다. 병인양요. 조선은 저항했습니다. 하지만 대가를 치렀습니다. 외교장각의 책들이 약탈당했습니다. 1871년 미국 함대가 왔습니다. 신미양요. 또 싸웠습니다. 또 문을 닫았습니다. 흥선대원군이 척화비를 세웠습니다. 서양 오랑캐가 침범하는데 싸우지 않으면 화친하자는 것이니 화친을 주장하는 것은 나라를 파는 것이다. 조선은 세상과 단절되었습니다. 은자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발전이 멈췄습니다. 시간이 멈췄습니다. 1880년대 일본이 근대화를 완성했습니다. 메이지 유신이 성공했습니다. 군대가 강해졌습니다. 공장이 돌아갔습니다. 학교가 가득했습니다. 1884년 갑신정변 개화파가 일어났지만 3일 만에 진압되었습니다. 1889년 동학농민운동 백성들이 들고 일어났지만 진압되었습니다. 1894년 청일전쟁 조선 땅에서 청나라와 일본이 싸웠습니다. 일본이 이겼습니다. 1895년 명성황후 시해 일본 낭인들이 궁궐에 침입했습니다. 1900년 러일전쟁 또 조선 땅에서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일본이 이겼습니다. 1905년 을사늑약 외교권을 빼앗겼습니다. 1910년 8월 22일 한일병합조약 조선이 사라졌습니다. 518년의 왕조가 끝났습니다.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한 역사학자는 썼습니다. 만약 문효세자가 살았다면 정조의 개혁이 계속되었을 것이다. 만약 개혁이 계속되었다면 세도 정치는 없었을 것이다. 만약 세도 정치가 없었다면 조선은 더 일찍 근대화되었을 것이다. 만약 조선이 근대화되었다면 일본의 침략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물론 가정입니다. 증명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볼 수는 있습니다. 한 아이의 죽음이 이렇게 많은 것을 바꿨다고. 오늘날 2025년 서울 효창공원 근처를 차들이 지나갑니다. 사람들은 바쁘게 걷습니다. 스마트폰을 봅니다. 커피를 마십니다. 그곳이 옛날 묘지였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효창묘, 문효세자와 의빈성씨가 묻혔던 곳. 일제강점기. 무덤은 옮겨졌습니다. 서삼릉으로 공원이 만들어졌습니다. 흔적은 지워졌습니다. 하지만 기록은 남았습니다. 조선 왕조실록에 그의 이름이 있습니다. 문효세자 1781년 9월 7일 생 1786년 6월 6일 졸 향년 5세 짧은 기록입니다. 하지만 그 뒤에 무엇이 있었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5살 천재가 묻혔던 것, 조선이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 정조의 일기를 읽어봅니다. 세자를 잃은 후 나는 절반만 산다. 나머지 절반은 그 아이와 함께 묻혔다. 왕의 슬픔이 느껴집니다. 아버지의 절규가 들립니다. 우리는 질문합니다. 만약 그가 살았다면, 만약 그의 꿈이 실현되었다면 조선은 어떻게 되었을까? 19세기는 어떻게 달라졌을까? 20세기는 지금 우리는 대답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상상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상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한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 역사가 얼마나 우연에 좌우되는지. 역사에는 가정이 없습니다. 일어난 일만이 역사입니다. 일어나지 않은 일은 상상일 뿐입니다. 하지만 인간에게는 상상력이 있습니다. 잊지 않기 위한 상상력, 배우기 위한 상상력,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한 상상력. 문효세자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운명은 정해진 것인가? 우리는 역사의 방관자인가? 창조자인가? 한 아이가 살았다면 나라가 바뀔 수 있었을까요? 어쩌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역사는 복잡합니다. 한 사람이 모든 것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이 시작할 수는 있습니다. 한 사람이 영감을 줄 수는 있습니다. 한 사람이 희망이 될 수는 있습니다. 문효세자는 그런 희망이었습니다. 조선에게, 정조에게, 의빈에게, 그리고 500년을 기다려온 모든 이들에게 그 희망을 우리는 잃었습니다. 하지만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기억이 우리를 만듭니다. 역사의 힘은 일어난 일에만 있지 않습니다. 일어날 수 있었던 일에도 있습니다. 우리가 꿈꿀 수 있는 가능성에도 있습니다. 문효세자는 없습니다. 2039년 전에 떠났습니다. 5살의 나이로. 너무 짧은 생이었습니다. 너무 많은 가능성을 품은 채로. 하지만 그의 이름은 여전히 속삭입니다. 실록의 페이지마다, 정조의 일기마다, 효창공원의 바람마다, 조선이 빛을 향해 나아가길 바라던 모든 꿈속에서 한 번의 열, 한 번의 숨, 한 왕조가 방향을 바꿨습니다. 1786년 6월 6일. 그 하루가 500년을 바꿨습니다. 만약 다른 세계가 있다면, 평행우주가 있다면, 어쩌면 그곳에서는 문효왕이 여전히 살아있을지도 모릅니다. 창가에서 책을 읽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백성들과 대화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개혁을 이어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결코 지지 않은 조선의 햇살 아래에서 그곳의 한반도는 어떤 모습일까요? 전쟁을 겪지 않았을까요? 식민지가 되지 않았을까요? 분단되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상이 우리에게 힘을 줍니다. 우리는 문효세자를 잃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상징하는 것을 잃지 않았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향한 꿈, 변화를 향한 용기, 백성을 향한 사랑, 그것들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우리 안에, 우리가 기억하는 한. 오늘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 아이의 이야기를, 5살에 떠난 천재의 이야기를, 그리고 그가 가져갔을지도 모를 미래의 이야기를. 이 이야기를 기억해 주세요. 나눠주세요. 한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 한 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역사가 얼마나 연약한지, 그리고 우리가 만들어가는 오늘이 누군가의 내일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작은 숨결 하나가 왕조를 바꿨습니다. 문효세자, 우리가 잃은 빛, 우리가 기억할 이름. 영원히